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2022년 베를린 갤러리 위켄드 1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2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갤러리는 스프루스 마거스 갤러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스털링 루비의 작품들이 전시 중입니다. 루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그는 미국인 작가로서 조서부터 텍스타일, 심지어 회화까지도 두루 다루는 작가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이 모든 분야를 조금씩 다 보시게 됩니다. 그는 주로 가정의 일상적인 것이나 공예 같은 것을 소개하는데요. 작가에 따르면 이 작품들은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푸른 작품들은 2018년부터 루비가 제작한 창문 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창문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화려한 색이 아닌 모노크롬 색감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보는 사람들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심지어 파랑색 계열이다 보니까 마치 과거의 우울한 기억 같은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해줍니다. 두 번째 방은 엄청나게 큰 텍스타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현대미술을 떠나서 거대한 퀼트들이 걸려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작품들의 제목처럼 반복되는 창문의 형태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굳이 루비는 퀼트 같은 작업에 몰두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루비가 어렸을 때 자라던 펜실베니아 시골에서는 퀼트나 목공예 같은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다소 여성적이고 원시적인 듯 하면서도 시골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방 가운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그의 도예 작품들인데요. 이 도예 작품에는 재미난 뒷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그가 이전에 대야 실험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던 것이랍니다. 저 대야에 담긴 물건이 가마에서 구워지다가 갑자기 잘못돼서 폭발을 하게 되어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한 이야기가 참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는 실패는 삶의 일부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패는 창의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상했습니다. 자,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루비의 대형 퀼트 작품들이 가장 좋은데요.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떠실까요? 잠시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시죠. 다음 갤러리는 퀘닉 갤러리인데요. 처음에는 성 아그나스라는 교회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구조는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들 만큼 웅장하고 특별합니다. 이곳 퀘닉 갤러리에서는 오스트리안 화가 지니아 하우스너의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총 12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 영감을 준 오스트리아의 시인의 말에선 아름다움은 공포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구절을 하우스너는 자신의 작품에 녹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공포스러움에 대한 생각을 탐구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작가에 따르면 그는 아름다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진정한 힘을 지닌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며 일반적인 아름다움은 사회가 만들어낸 일방적인 결과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아크릴 물감과 유화 물감을 섞어서 은박지에 그렸는데요. 역시 하우스너의 아름답지만 어딘가 불편한 진실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조용히 감상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갤러리 노든 하카로 옮겨보겠습니다. 갤러리 노든 하카는 꽤 아름다운 전시 공간인데요. 여기서는 미국 작가 존 주리어의 작품들이 전시하여 있습니다. 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노크롬적인 페인팅을 그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세 중국과 일본의 그림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구도적인 면에서 동아시아 회화의 근본적인 철학인 공간과 여백의 미를 중시하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화폭의 균형미, 평온함의 확장과 같은 그런 가치를 그의 시각적 해석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전시는 카피탄 페첼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사냐 칸트롭스키 작품전입니다. 이 전시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구소련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듯 칸타롭스키는 작품을 통해 서구 사회 중심에 대한 아이디어를 빗대어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정치적, 이념적의 삶을 상반적으로 살던 작가로서의 경험과 사고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전시는 페레즈 프로젝트인데요. 이곳에서 두 개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스타니슬로바 코발키코바의 나 아직 안 죽었어? 라는 제목의 전시입니다. 이 전시의 모든 작품들은 남성이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여성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그림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바로 창가에는 신발들이 걸려 있고 벽에는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남자의 부재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시로 들어가면 중국계 화가인 리슈왕의 작품들인데요. 전시의 제목은 아무도 집에 없어요입니다. 재미난 것은 작가가 이 전시를 무척이나 원해서 준비하기를 위해 2년 동안이나 돌아가지 못하고 베를린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슈왕에 의하면 이 전시는 그 2년간의 고통스러운 작업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하고 싶은 전시이지만 갑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2년간 베를린에서 격리되어 작업하는 그 과정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녀에게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심한 그리움이 스며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들이 나타내는 핵심 주제는 가족 그리고 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어렸을 적의 추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조개 껍데기들은 조개가 가진 그들만의 특성인 집을 가지고 어디든 가는데 그것에 반해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유머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 베를린 갤러리 위켄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일반적인 아트페어와는 달리 또 다른 방향의 현대미술의 진행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이번 가을에 벌어질 화제의 K-옥션과 프린지 페어 편을 준비 중으로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